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 나인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변경이 됐거나 바뀔 예정인 부동산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전매 제한 강화도 발표가 됐죠. 또 3기 신도시,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입주 요건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 내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우선 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파일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선 국토부에서 정책이 변경될 때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파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화면 보시면 담당자 이름이 있어요. 과장 누구, 사무관 누구, 주무관 누구 해서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전화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해서 질문하면 아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에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4월 17일 날 당초에 발표가 됐고요.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분양 단지들은 4월 달에 바뀐 이 거주 우선 강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 우선 공급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은 이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2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분당, 하남,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위례신도시처럼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에서는 이제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를 먼저 공급하는데요. 최근에 고덕 강일지구 공고가 났죠. 원래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 공급이었는데 현재는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이 내용이 변경돼서 이번에 모집 공고부터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둔촌 주공이나 3기 신도시 등의 물량도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또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내가 한번 당첨되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재당첨을 제한받았어요. 실제로 당첨됐으면 내가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하셔도 5년간, 최대 5년간 당첨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더욱더 강화돼서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이 되거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당첨을 다시 받을 수 없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워낙에 이제 집 없는 사람들 말고 집이 있지만 청약시장에 자꾸 뛰어드는 이제 투자자들 때문에 이렇게 재당첨 제한 기간이 강화된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이 없던 분들은 청약시장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높지 않게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4월 17일 날 이미 발표가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공공분양 거주 의무 확대 적용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의 아파트 청약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청약해서 당첨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대신 이제 정부가 실수요 위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당첨되면 실제 입주하셔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 정책 목표가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5월 5일 날 언론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요. 5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지금이 이제 6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최근에 시행됐죠. 해당 내용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개발 면적 50% 이상 택지지구 등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갖고 이제 서울 서초 우면지구나 하남 미사지구도 보금자리 주택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 지역이에요. 기존에는 여기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에만 이제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공분양 입주자들은 무조건 거주 의무가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5월 27일 시행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기존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 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이상 택지에만 적용되던 거주 의무 내용이 앞으로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한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분양하는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은 5년, 그리고 인근 지역 시세의 80에서 100%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공급되면 3년 동안 거주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변보다 싸게 공급이 되는 만큼 이제 실제로 거주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원래 신혼희망타운은 당초에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신혼희망타운에도 전면적으로 거주 의무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 의무가 있으면 이제 개인별로 사정이 또 있잖아요. 만약에 거주 의무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살펴보면요,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제 입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보통 3개월 정도 주어지는데요. 90일 이내에 입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3년에서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주택 공급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정부가 그만큼 이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고요. 진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취학이나 생업 또는 이제 회사 문제로 만약에 거주 의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을 보고 남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LH나 LH 등 공급 의무자, 정부 기관이죠. 얘네들한테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만 받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하지 못하면 공공분양 주택으로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 의무와 관련돼서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했습니다. LH 등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LH한테 다시 집을 팔겠죠. 그러면 LH는 다시 일반한테 이 주택을 분양해야 됩니다. 해당된 규정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만약에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물론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고요. 이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이제 기존의 거주 의무 기간 중에서 남은 기간은 계속, 예를 들어서 뭐 5년의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앞서 살던 사람이 3년 동안 살다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 그러면 다음번 분양받은 사람은 2년만 더 거주하면 이제 집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죠.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 거주 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방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분양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가 거주 의무를 적용한다는 내용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도권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보도자료 발표는 5월 6일 날 나왔고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우선 공급이 제일 부족한 서울 지역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규제만 가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수요자들이 환영할 만한 공급 대책이 처음으로 현 정부 들어서 나온 대책이에요. 서울 지역 공급 예정 리스트인데요.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용산 정비창이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제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용산 개발, 용산 역세권 부지가 여기를 말하고 있고요. 8,000세대면 이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보통 1,000세대, 2,000세대만 돼도 뭐 대단지다, 굉장히 물량이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사실 똑같은 지역에서 8,000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 외에는 아마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산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 물량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지역들도 뭐 흑석동 유수지, 뭐 오류동 기숙사 부지, 뭐 창신 1동 주민센터 등 정부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에다가 정부가 이제 집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제일 좋은 지역이죠.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 드디어 집이 많이 공급된다.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약 51만 제곱미터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 아파트 4,000세대, 그리고 공공 분양 1,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공공 임대는 2,400가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000가구고요.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시기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 용산 쪽에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이 방금 앞서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규정대로 용산 개발은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고 2년 이상 서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급 계획 물량이 가장 많은 게 3기 신도시인데요. 우선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게 아주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을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이 있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지구가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어서 지구 계획이 수립 중이고요. 고양 창릉도 지구 지정 완료, 그리고 부천 대장 지구가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나왔고요. 2021년, 내년이네요.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제가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약 3만 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 제도로 3기 신도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사전 청약제를 통해서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구계획, 토지보상, 택지 조성, 그리고 원래는 주택사업 승인이 나고 착공에 이르러서야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조금 더 앞당겨서 3기 신도시는 한번 두 칸 앞으로 가서 주택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 청약으로 미리 공급을 한다 그래요. 이게 다소 청약 시장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내용이라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실제로 한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급됐던 사전 청약제는 2009년에서 2010년 이제 최초로 사전 예약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이 됐고요. 보금자리 주택 약 3만 7천 가구가 사전 예약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이게 사전 예약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청약해서 분양받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분양을 내가 조금 더 빨리 받는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분양을 조금 더 빨리 받아서 저는 이제 당첨자가 되는 거고요. 분양 가격도 당시에 사전 청약으로 했던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분양받았어요. 이제 사전 청약하고 최소 1년에서 2년 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이제 본 청약이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을 남은 물량 했는데 분양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이 아마 이번에도 가장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 제도의 장점은 이제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민간 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아마 이게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인데요. 정부 발표자로 먼저 살펴보면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기존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 지구가 등길이라 그래갖고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고요. 비조정 지역,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규제가 없는 지역은 6개월 후에 내가 청약해서 아파트에 계약을 하시면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은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야지 내가 계약한 집을 팔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에요.
그동안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풍선 효과다, 사람들이 대체 투자 지역으로 몰린다는 내용이 이제 전매 제한이 짧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전매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5월 12일 날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지금 보시면 과밀억제 지역, 성장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기타 대부분 지역이 다 포함이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에서도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있기는 해요. 이천시나 남양주시, 화도읍 일부, 그리고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주로 군 지역 위주로만 이번 규제에서 피하게 됐고요. 기타 수도권 대부분 도심 지역은 이제 준공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규제 대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대책이 나왔을 때 현재 보시는 화면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뭔가 발표하면은 언론에 발표된 뉴스 제목만 봐도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제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오는 8월 달부터 분양권 전매 못한다. 지금 이 내용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도 청약 열기가 굉장히 높았다. 코로나가 더 큰 변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전매 제한에 헛질린 건설사 분양 일정 앞당긴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8월부터 분양권 전매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규제 전에 막차 타자, 일부 화성 아파트에 5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그리고 두 가구 모집에 5만 6천 명이 청약했다. 전매 제한 앞두고 청약이 폭주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이제 언론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월 12일 날 전매 제한이 발표가 됐고요. 8월 달까지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도 신혼희망타운에 이제부터는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시면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관련 내용 발표가 됐고요. 5월 18일 날 발표가 됐고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이제 앞으로 1년 이내에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뭔가 주택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들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자격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해당되는 집에서도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원래는 이런 내용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되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다른 의견이 있어갖고 임대형뿐만 아니라 이제 분양형 신혼희망주택에도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청약하시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 양원지구가 6월달 예정이에요.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똑같이 6월, 평택고덕이 6월 예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7월달부터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6월달에 공급되는 사업지가 있다면 이제 바뀐 제도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표에서 보실 게 이제 서울 양원이랑 위례신도시, 평택고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분양이 됐던 단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정된 거는 분양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분양 물량은 없고 임대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내가 청약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유형이 이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이 최초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또 살펴보면 이번엔 분양이네요.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봉담 2지구 A2블럭 이런 데서 분양이 예정돼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표 보시고 이제 원하는 지역 있으시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지역 과천 지식, 위례신도시, 고양 장흥지구, 남양주 별내 올해 공급 계획 제가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분양 일정이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분양 물량 그리고 임대 물량 포함된 거 이제 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 기장에서
9월 달에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돼 있고요. 아산 탕정, 창원 명곡지구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공급 계획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도 이제 뉴스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제목을 보시면 이제 내용을 명확하게 좀 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 기사 제목 정리했고요. 결혼 7년이 지나도 누뚱이 아기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분양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분양받는다. 누뚱이 둔 효자, 둔 중고 신혼부부, 표현을 조금 재밌게 했네요.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7월부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고 6세 이하 가구도 청약한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언론 헤드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변경이 됐거나 앞으로 변경이 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